요즘 SUV 모델이 흥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SUV를 타고 있잖아요. 저도 SUV에 관심이 많은데 벤츠에서 신규 SUV 모델인 GLB를 출시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현재 벤츠의 SUV 모델에는 GLA부터 GLC, GLE, GLS까지 여러 개의 SUV 모델이 있는데 GLB 모델은 가장 작은 GLA와 그 다음 크기인 GLC의 중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GLA와 GLC 사이에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양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에는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한국에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보면 한 6천만원 초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기사에는 7인승 모델의 합리적인 가격과 기아 카니발과 비교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GLB라는 모델은 한국차로 치면은 쌍용의 티볼리, 기아나 현대차의 니로나 코나보다 약간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GLC보다는 당연히 좀 작아요. 그러니까 차량 크기로만 봤을 때는 큰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차를 7인승으로 만든다? 그리고 기아 카니발과 비교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신혼부부나 자녀가 한 명이면 그나마 좀 타볼 만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GLC 모델도 그냥 밖에서 보면 약간 커 보이는데 실내 공간, 특히 이 트렁크 공간은 많이 작아요. 많이 작다는 거는 저처럼 아이를 2명 가지고 있는 가족한테는 많이 작다는 겁니다. GLC에는 아마 디럭스 유모차 하나 넣으면 크게 트렁크 공간이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카니발과 비교를 한다거나 7인승 모델로 내세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GLB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벤츠의 신형 SUV 모델들이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역자처럼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룩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GLB의 모델도 벤츠의 신형 모델인 SUV와 비슷한 모양의 LED 헤드라이트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C필러 쪽, 차량 뒤쪽 부분의 디자인을 보면 스포티하게 깎아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직각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직각으로 만든 이유는 차량이 작으니까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하게 만들게 되면 C필러 쪽이 그리고 트렁크 쪽이 가파르게 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기보다는 트렁크 쪽의 공간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뒤쪽 디자인을 직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디자인은 옛날에 GLK 같은 디자인에서 많이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뒤쪽 램프의 디자인도 GLC나 GLE의 신형 모델의 LED 전구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GLB 모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5인승과 7인승.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5인승 기준의 트렁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얼마나 큰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기본 재원 정보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용량일 겁니다. 160리터 남짓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물건을 실어보면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닐 거예요. 디럭스 유모차 하나 넣고 테니스 가방 하나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5인승 트렁크 바닥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좌우로는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1800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7인승 시트에 3열 시트를 펼치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7인승의 3열 시트를 펼쳤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정말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인승 모델의 3열 시트에 어른이 앉게 되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LB 모델은 2열 시트가 앞뒤로 좀 움직이고, 그리고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2열 등받이가 10도 정도 조절 가능합니다. 2열을 앞으로 민 상태에서 사람이 앉았을 때 모습이고,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사진으로만 봐도. 이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 3열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많이 좁아요. 이 성인이 여기를 비집고 들어간다? 물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GLB 모델이 출시된다는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었냐면 기존에 없던 세그멘트를 내놓는다는 거는 좋은 방향이에요.
요즘 소형 SUV가 유행을 하고 SUV 시장에서 이 모델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벤츠도 이런 모델을 낸 것 같은데, 만약에 GLA나 GLC가 없었다 그러면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GLA나 GLC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GLB를 낸다는 거는 기존의 GLA나 GLC 시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안에서 기존 파이에 대한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GLA나 GLC가 없었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 GLA나 GLC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 GLB를 끼워 넣는다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맨날 불이 난다고 기사가 나는 BMW 모델을 소비자들이 왜 꾸준히 구매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BMW만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은 잘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모델이 불이 나든 말든 나는 재밌는 차가 좋아, 잘 달리는 차가 좋아, 이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BMW 모델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GLB는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GLA나 GLC 대비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뭔가 특이한, 뭔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유인정책,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현대차에서 나온 아슬란 모델 있죠. 아슬란 모델이 그랜저보다 상위 등급으로 나왔는데, 아슬란이 들어간 포지션이 그랜저와 그 당시에 제네시스 브랜드 사이였어요. 제가 이 아슬란이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 딱 GLB가 나왔을 때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그렇게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네시스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은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안에서 제네시스와 그랜저의 파이를 깎아먹는,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종이 됐습니다. 제가 벤츠의 경영진이면 이 GLB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GLA를 단종을 시키고 이 GLB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GLB가 얼마나 판매량에서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매량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보면 이 GLB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출시가 언제 되는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